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 아줌마 쓴소리 단소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국민들은 노예, 세금 도둑을 잡자. 우선 이러한 어떤 그 법안들이 통과된 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많은 것이 통과가 돼서 법이 바뀐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제대로 가동하죠. 지난 문정권에서 잘한 것이 뭐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집값 올리는 거, 세금 올리는 거, 물가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나라빚 보도된 것만으로도 배로 올리고, 또 원전산업을 멈추게 해서 파산기업 늘고 수출 천조시장을 놓치고, 원전 기술자들은 중국으로 다 뺏기고, 적폐청산한다고 자기 사람 심어놓고, 미래를 위해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 투자한 것들 헐값에 중국에 다 넘기고, 이것도 다 그때 신문에 났던 겁니다. 다시 또 배로 오른 뒤에 일부는 또 사들이고, 그야말로 꼴통짓 한 거 아닙니까? 태양광 사업으로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중금속으로 고기들은 죽고, 환경 파괴. 요즘에 환경 단체들이 예전에는 엄청 그 목소리가 컸거든요. 뭐 하면은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뭐 무슨 일만 하면 난리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완전히 매수당했는지 조용합니다. 아주 먹고 살게끔 그, 그 지원금 뭐죠? 그게 보조금 꽤나 줬는지 일단 조용하니까 난 요즘에 환경단체가 뭐 하는지 도대체가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또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우리법 연구에 심어 놓고 정치 카르텔 만들어 놓고 서로 이렇게 끈앞풀처럼 다 엮어 있다는 얘기죠. 성간이 지고 아들 손자 그들끼리 밥벌이하고 자손 대대로 해먹고 살게끔 하는 그런 부정한 짓에 해서 감사원에 한 1200건이 주의 그 사항으로 지적이 됐죠. 너무 많네. 이 정도만 할까요? 또 있어요. 엄청납니다. 5.18 유공자 연금이 422만 6천 원인데 여기에 가짜 수령자도 있다니까 이건 명단 공개하라고 단체마다 우리 지금 이 정권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해도 말도 못 꺼내게 비난하거나 그러면 아예 처벌한다는 법안까지 만들어 놓고 또 세금 도둑 또 있어요. 사단법인도 문정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 보조금 지급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국가 빚이 배로 늘어나죠. 그렇게 이제, 뭐 당모이 주듯이 조금 주고, 본인은 정작 또 얼마를 받는지 한번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연금이 매월 1390만 원 지급하고 민간 진료비, 국외여비, 간병비, 차량 지원비, 비서실 활동비, 외유 보조비 해서 연간 토탈 8억 1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금 1억 6690만 원까지 해서 약 1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있어요. 경호원이 65명, 그 다음에 비서가 3명,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연간 40억. 그래서 토탈 한 50억을 대통령 하나에 50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이 노예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응? 도대체 해놓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돈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어느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네요. 제가 어제는 몸살로 현장 집회를 못 나가고 원고 작성만 하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숨만 쉬고 사는데도 우리는 보통 한 300은 든다고 하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자영업자가. 왜냐하면 물론 성공한 케이스는 뭐
10명 중 1명이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대다수 지금 취업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폐업률이 사상률이 없고 지금 철거업자가 하루에 소화시킬 지난번 추정 60분인가 거기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뭐 15건 뭐 20건이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처리를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런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 판국에도 자 국회의원들은 세비 올리고 떡값도 850만 원 중 설하고 추석 다 받아 챙겨 드시고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정치가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다가 그렇게 몰표를 줘가지고 물론 부정으로 당선된 것도 있겠지만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의식 수준이 높아야 이런 저질스러운 정치가를 키우지 않는 거죠. 계엄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계몽령이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윤 대통령이 차라리 계엄을 했어도 누구 뭐 사상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정말 계몽령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서 많은 국민들한테 깨달음을 줬다는 것이 그야말로 영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경기는 좋았어요. 또 경기가 또 안 좋으면은 공무원들 월급을 동결시켰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국가 경제를 잘 이끌어온 분인데 군부 독재와 비상계엄으로 아픈 역사는 있지만은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 주식시장,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놓고 상당히 활약기였죠.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연 성장률 10%대를 찍고 최고치를 찍고 계속 내리막을 걷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흐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는 경제 성장률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의 어떤 그런 속도가 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에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안 되는 곳은 빨리 정리를 하고 되는 산업으로 키우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깨어나질 못하고 맨날 내 밥그릇이나 챙기고 국가돈 빼먹고 나라야 뭐 공산주의가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이 나라 발전이 있겠냐 이거죠. 지금 또 놀라운 것은 국회에 지금 발의 중에 있는 법안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이런 어떤 그 쓴소리도 못하고 만약에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가 크거나 그런 사람들은 의사 진료 뭐 진단서 없이 진료 소견서 없이 경찰이 정신병원으로 바로 입원시켜도 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홍콩이 지난번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인구가 무려 8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민이 모르는 법안으로 소리 소문 없이 감옥살이하는 우파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정신병원 병동 지어야지. 그 다음에 또 감옥 가려면 또 보내려면 감옥도 더 증설해야 되겠네요. 참 어이없는 세상이네. 정치꾼들 비난도 못하고 이제 입 막고 카톡까지 뭐 검열한다니 어떻게 정치가 선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후진국으로 갈고 중국에 어떻게 속국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고 지금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숫자가 좀 많긴 하다고 합니다만은 또 강주 전라도에서 의원들이 완전히 민주당으로 싹쓸이를 해서 그 몰표를 준 것도 하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법부가 하나의 서로 견제를 해서 여과 야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한쪽으로 몰표를 줬으니 지들 마음대로 지 입맛대로 법을 다 고치잖아요. 이런 입법 독주가 나타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떤 책임이 있어요. 호남인들의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식하면 저질 정치 테러로 국민이 고통받게 된다. 라고 저질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지배당한다. 이런 말을 플라톤이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국회의원 수 줄이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그날은 지금과 같은 시위 현장 또 저같이 쓴소리하는 아줌마도 조용히 살아야 입 닫고 살아야 될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윤 대통령을 빨리 직무에 복귀시켜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 색출해내고 선관위, 공수처, 헌법재판소 손볼 것을 전부 다 개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하실 분은 윤 대통령님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죽하면은 좀 아쉬운 것은 좀 대통령 담화를 수시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좀 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너무 몰랐잖아요. 계엄을 해서 이렇게 알았지. 또 기가 막힐 일들이 또 있습니다.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와 세상에 기가 막힌 문재인 정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킨 중국인들에 대한 그 혜택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게시글에다 제가 다 올렸는데 보통 저도 이번에 조금 일부는 알았어요. 그 전에 일부는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주고, 기숙사 우선지원 주고,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 지원, 결혼비용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주고, 공무원 선발 시 다문화 특별 전형 지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 시 모든 지원, 비용 지원. 기가 막히네. 우리 국민들이 10분의 1도 못 받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 특별법이라 하지만 중국인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지난번에 그 노스쿨도 중국인들이 지금 우선 그 외국인 특별 지원으로 해서 다 되고 우리 국내인들은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통과가 돼서 결국은 뭐냐. 정치, 판검사도 이제 중국인들 전부 이제 그쪽 사람들로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 나라냐고요. 세상에 이게 뭐냐. 너무한다, 너무해. 육아 지원, 보조금 지원,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국내 자격증 시험 시 재반 비용 지원, 자궁 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지원, 출산 산모. 우리 국민들은 다 말라 죽이고, 중국인들이 다 넘어와서 살게 생겼어, 이거. 출산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 시 이자 감면 혜택, 외환 송금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은행 예금 우대금리 대상자, 중국인에게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이 내용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퍼서 날라주시고 소문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이제 이런 판국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번에 대대적으로 국민 운동해서 저도 국민
그 변호인단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고 또 선거 때, 총선 때 완전히 그쪽을 해체할 수 있는 그쪽 민주당은 표를 가면 안 되게끔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당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잘못된 정책은 비난하고 잘된 건 칭찬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서서히 우리는 지금 잠식당하고 있고, 이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저는 2015년도에 중국 가서 간단히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 조각공원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 잊어버렸어. 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너무 섬뜩했어요.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잘난 척한 그 일본을 기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제재로 해가지고 어쨌든 30년 장기 불황 만들어 버리고, 러시아도 그랬고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타켓이에 너무 까불어, 너무 컸어.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까불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부정선거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중국을 일단 손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나라까지 이제 작은 나라부터 아시아 웬만한 나라를 이제 잠식 당하게끔 지금 서서히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으려고. 이런 거를 저는 그 15년도에 중국 갔는데 어떤 조각공원이 있어요. 근데 아주 큰 돌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세계의 최고 가는 국가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그만 돌로 이렇게 다 공원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발로 차버리면 저 밑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관광객이나 국민들한테 뭐 흥묘, 백묘 뭐 그 얘기로 평생 등소평이가 국민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검은 고양이든 흑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런 어떤 그 사상을 심어주듯이 지금 마치 그 공원에서 뭐도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아의 용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용으로 자기 중국이 그렇게 커 나갈 것이다. 그런 어떤 어떤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 그거를 저는 보고 참 섬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위대합니다. 그동안에 험한 그런 어떤 전쟁과 험한 그 사건 사고들이 많아도 다 그래도 물리치고 꿋꿋하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꼬꾸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이제는 불문하고 모두가 지금 집회 현장으로 모이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주도 이제 조금 어제로 조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쥐 두뇌보다 네가 5만 IQ가 높다면은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뇌가 있으면 깨어나야죠. 저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이상하구나,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몇몇 여기에 말 안 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주느냐, 거기에서 저는 등을 돌리게 됐는데, 앞으로 점점 심하고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절반이 알고 있는 이상 이미 잠식돼 가고 왔다는 것,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구분등산 왔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시다. 뭉치자, 이기자. 이상입니다. 전라도 아줌마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